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지털 교양이 2주차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저번 주에 냈던 숙제들은 많이들 해왔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상당히 뿌듯한 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한테 냈던 숙제들 보자. 자, 냈던 숙제들에 대해서 잠시 이렇게 소견, 이 선생님의 소견을 말해주자면, 첫 번째 강의에서 말했다시피 맥스나 마야 둘 다 기본적인 모델링을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손색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더 우월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목적지 지향하는 데 있어서는 매년 마야랑 맥스의 벽은 점점 허물어지고 거의 같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서로 시작했을 때 달랐던 인터페이스 때문에 똑같은 기능을 하는 버튼들이 다른 곳에 숨어 있을 뿐이에요. 우선 이 점은 잘 숙지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회둥둥 돌아와서 맥스와 마야의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게 될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목표는 지금 업계에서 시장에서 어떤 걸 사용하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만약 학생이 A라는 회사를 들어가고 싶은데 A라는 회사에서 3ds max를 사용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은 max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선생님 한참 취업할 때 3D 업종으로 취업할 때 당시는 3ds max나 마야나 확실히 양분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들어갈 때에도 마야는 마야를 한다, 맥스면 맥스를 한다라는 걸 명시를 꼭 해주고 이력서에,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회사에서 얘는 마야를 할 줄 아는데 우리는 맥스밖에 없어, 우리는 맥스를 다루는 회사야, 그거 안 받아주는 곳이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이력서가 아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결과물을 제출할 때는 그 포트폴리오에 여러분의 작품에는 3ds max라든가 마야라든 게 찍혀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것은 이것 때문에, 저것은 저것 때문에, 그냥 이건 맞는 말이지, 마야가 3DX보다 좋더라, 혹은 이런 분야에서는 맥스가 마야보다 좋더라, 이런 걸 좀 내려놓은 게 좋아요. 이런 생각이 일찍 박혀버리면 나중에 여러분이 그래, 가장 현실적으로 회사를 들어갔을 시에, 자, 우리는 맥스를 다룰 줄 아는 사원을 뽑습니다, 우리는 애니메이션 회사고 맥스를 다룰 줄 아는 회사는 우선적으로 뽑습니다 했을 때 여러분이 마야를 다룬다고 할지라도 그 회사를 지원하지 말란 법은 없어요. 반대로 우리 회사는 마야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고 나서 하는 일들을 보니까 맥스에서 혹은 마야에서 하던 일들이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 지원하면 됩니다. 그만큼 두 개의 프로그램은 지금 우월을 다룰 수는 없어요. 앞으로 내년, 내후년 되면은 점점점 더 비슷해질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 회사 입장에서 이제 고민을 하겠죠. 이 두 개를 통합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드느냐, 혹은 아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냐. 회사 입장에서 보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좋아요, 하나를 통합하는 것보다. 그래도 지금 여러분이 하는 프로그램 배우는 데 있어서는 이 3D의 기본을 배우고 그 원리를 깨우침에 있어서는 두 개 다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그 무엇을 먼저 다룬다 할지라도 다른 것을 다루지 말란 법은 없어요. 마음 편히 배우면 되고, 수업 중간에 혹시 다른 걸 배우고 싶으면 바꿔도 괜찮아요. 다만
이 두 개의 프로그램 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상당히 어떻게 보면 끝판왕이죠. 3D 끝판왕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잘 배워두면 돼요. 잘 배워야 돼요. 좋은 점은 두 개 중에 하나만 배워놔도 두 개를 병행할 수가 있고, 그 다른 프로그램들 다룰 시에 상당히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답답해지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줄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여러 의견들을 주면서 마야 같은 경우가 총 숙제를 제출한 사람 중에 한 10대 명이 마야, 그리고 3명 정도가 맥스를 골랐어요. 여러분 계속 공부하면서 계속 알아보세요. 알아보고 어떤 게 좋은지. 맥스도 마야도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좋아하면 벤츠냐 BMW냐 그 차이일 거고, 자, 만약에 취업을 하는 걸 그냥 자동차 레이싱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은 운전사예요. 여러분이 모는 차보다 여러분이 더 중요합니다. 자, 벤츠를 몰던 사람이 BMW를 몬다고 못 몰 거 없어요. 이 점 항상 생각해 놓고 여러분이 배우면서 혹은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항상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혹은 지금 다루고 있는 마야나 맥스 자체에서도 업데이트 계속 이루어질 거예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업계에 처음 들어가서 일할 시에는 마야 몇이었지? 그때 당시만 해도 뭐 마야 뭐 뒤에 연도를 붙이진 않았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은 회사 들어가서 마야만 사용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회사에서 그 용도에 맞춰서 써야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자, 3D 스캐너라고 해서 이제 여러 사진들을 찍죠, 사람을. 그래서 그 사람의 데이터를 가져와요. 가져와서 작업을 하는데 OBJ 파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 모든 정보들이. 그 정보들을 마야에서 받아서 바로 작업하는 것보다 그 3D 맥스에서 정리를 한번 해주고 마야로 가져오는 게 더 좋았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3D 스캐닝된 파일들 같은 경우는 맥스로 가서 우선 쳐내고 다시 마야로 가져와서 그때부터 작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쳐낸다는 작업 자체 이해는 나중에 직접 보고 알려줄게요. 그 영상 자체 올리지 못하는 자료들이 많아요. 뭐 야하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때 회사에서 작업했던 파일들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여러분에게 영상을 통해 보여줄 수는 없고, 직접 학교에서 바라보게 되면 학교에서 이렇게 대면하면서 가르치게 되면 그때 보여줄게요. 이 수업을 하면서, 이 온라인을 진행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냐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번 학기에 보충 수업을 4번 정도, 4번? 5번을 했어요. 금요일날 했었죠. 그 금요일날 아침 9시부터 금요일날 저녁 6시까지 선생님 학교에 머물면서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 그날 오전 수업 있는 학생들 오후에 왔었고, 오후 수업 있는 학생들 오전에 왔었고, 혹은 수업 끝나면 와서 6시까지 이렇게 배우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번 학기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 여러분은 계속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선생님은 여러분한테 진도를 봐가면서 요구를 하고 이렇게 쪼을 거예요. 그래야 발전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온라인 수업은 그게 힘들어요.
우선 오늘 해야 되는 수업이 25분씩 3시간짜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75분 동안 이 화면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자체적으로 쉬는 시간을 갖고 한다 할지라도 처음부터 0부터 75분까지의 시간이 여러분이 집중하기라는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화이팅! 힘내야 돼요. 화이팅! 왜냐? 선생님은 점수가 좀 짜요. 막판에 잘한 사람 점수 좋죠. 하지만 전체적인 점수에서는 좋은 점수 받기 힘듭니다. 초반부터 쭉 가줘야 돼요. 저번 학기 같은 경우도 초반에 미미했던 친구들이 후반에 너무 잘했지만 최고 점수를 못 받은 일이 있었어요. 결과만 보면 최고 점수를 주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부터 잘 듣고 잘 배워나가서 전체적인 프로그레스를 잘 따라와 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고 앞에는 카메라만 있어서 자꾸 말이 맴도는데, 이 온라인 수업을 선생님이 만들게 되면은 혼자 말하고 잘못 말한 건 지워야 되고, 얼버무리는 것도 어느 정도는 심하지 않으면 나가겠지만 심한 경우는 또 지우고, 또 에디팅을 하다 보면 하루 이틀이 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습 강사였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직접 가서 가르쳐주고 손으로 그려주고 하는 게 훨씬 편했죠. 그게 훨씬 빠르고 직관적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말로 하려다 보니 75분이라는 수업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한테도 상당히 힘든 수업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숙제를 낸 걸 보니까 몇몇 학생들은 학원에서의 경험들이 있어요. 그걸 지브러시 경험 있는 학생들도 있고, 오늘 우리가 공부해서 결과물을 어떻게 뽑아낼 것이야 된 걸 보여줄 거예요. 저번 학기 학생들이 보여줬던 과제들을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그걸 보면서 혹여나 여러분이 했던 공부들, 전에 했던 공부들이 그것보다 앞선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했던 작품들을 선생님한테 가져오고 따로 상담을 받아서 그 학생들은 새로운 커리큘럼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할게요. 같이 배우지만 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공부가 가능합니다. 처음 배우고 하는 학생들은 이 학기에 원래 계획대로의 커리큘럼 따라오면 될 것이고, 혹여나 더 하고 싶다던가 뭔가를 더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자신이 배웠던 거가 조금 더 상회한다고 생각한다면 선생님한테 가져와서 상의할 수 있도록 하세요. 선생님 다 들어줘요. 다 들어주고 이해심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브러시 얘기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상 밑에다가 링크를 달아주겠지만 지브러시 센츄럴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가장 그 지브러시 업계, 영화 업계나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가장 큰 뭐라고 해야 되지? 가장 배울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은 사이트예요.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상당히 놀라울 만한 것이 많습니다. 이게 사진이 아니었어 라고 할 만큼 정교한 사진들도 있고, 혹은 애니메이션 캐릭터지만
이렇게 정교해? 이런 것까지 표현을 했어? 하면서도 배울 것도 많고, 이제 또 이 프로그램에서는 여기까지 지원을 해주는 거구나 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브러쉬는 쉽게 생각하면 포장지라 생각하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한 학기 동안 계속 말해주겠지만, 모든 3D 모델링은 다 큐브, 육면체로 시작을 합니다. 이 육면체에서 팔, 다리가 빠져나오는 것이고, 얼굴에 또 입이, 또 주둥이가, 귀가 다 빠져나와서 사람이 되고 동물이 되고, 혹은 바퀴가 달리고 자동차가 되고, 모든 시작은 큐브로 시작을 해요. 몇몇 학생들이 이렇게 썼었는데, 마야는 좀 더 정밀하게 표현이 된다고 했던 표현들이 있어요. 이것은 10년 전에는 100% 맞는 말이었고, 현재는 틀려요. 3D 구성, 육면체라고 했죠. 모든 것은 네모난 거로 구성이 돼요. 폴리곤. 자, 게임 업계에서는 삼각형 폴리곤, 삼각형을 많이 썼었고, 영화나 이런 쪽의 애니메이션에서는 사각형을 썼었어요. 그것은 이 사각형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생기는 굴곡들이 이런 동그란 올가닉, 살아있는 것들을 표현할 때 부드럽게 넘어가는 효과가 있었어요. 삼각형 같은 경우는 꺾이지가 않습니다. 이 선을 기준으로 움직일 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갖다 나중에 렌더링을 걸게 되면 빛 효과를 주었을 시에 이 모서리에 빛 반사가 일어나서 날카롭게 표현이 되죠.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게임 같은 업계에서는 용량상 말투가 이래. 용량이 커지면 움직이기 힘들었기 때문에 삼각형 폴리곤을 많이 사용하였고, 영화사나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영화사에서는 한번 렌더링을 걸고 나면 필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용량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샷을 갖다 렌더링 할 때도 12시간, 24시간. 예를 들어서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1초의 영화 같은 경우는 24장의 프레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1초 동안 손가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다. 1초 하면은 샷이 하나, 둘, 셋, 넷, 다, 17, 18, 19, 24장이 필요했던 거죠. 이런 필름 자체에 3D를 입히려면 3D도 마찬가지예요. 트랜스포머가 변신을 해요. 변신 시간이 3초야. 그럼 24장이 3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한 장, 24장을 이루는 그 한 장, 두 장, 세 장 이렇게 늘어가는 게 한 장이 그때 당시 18시간이 걸렸어요. 슈퍼컴퓨터가 수백 대가 있는 방에서 그 한 장을 렌더링하기 위해서 18시간에서 24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고, 쉽게 얘기하면은 한 달 동안 렌더링하면 1초, 잘하면 2초가량의 애니메이션,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이 변신하거나 로봇이 싸울 수 있는 장면이 완성이 됐던 거예요. 하지만 하고 나면 결국 CD, DVD, 블루레이에 담기면서 하나의 파일이 되는 거죠. 그런 곳에서는 3개의 면이 아닌 4개의 면을 가지고 있는 폴리곤으로 썼어요. 이렇게 가도 중간이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보자. 선생님 명함인데, 사각형이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는 움직이지 않아요. 꼭지점 그리고 선을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꼭지점과 꼭지점 이렇게 되죠. 삼각형이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을 때 여기 라인이 보이게 됩니다. 그럼 3D 맥스에서는 게임을 만들었고 이런 베이스를 했기 때문에 사각형으로 제작이 불가능하냐? 아니에요. 다 가능해요. 그럼 마야에선 삼각형이 안 되냐? 다 가능합니다. 그럼 처음부터 삼각형이나 사각형으로 빌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편하지만 나중에 키 하나만 누르면 사각형에서 삼각형으로, 사각형에서 삼각형으로 옮겨줍니다. 물론 완벽하게 옮겨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손보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거예요. 클릭하는 시간은 한 0.5초지만 프로세싱 하는데 시간이 있고, 좌우 균형 맞춰주고 이상한데 다른 프레임이 붙어있으면, 다른 폴리곤이 붙어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어렵진 않죠. 선생님은 여러분한테 사각형 폴리곤 베이스로 가르칠 거예요. 그렇다고 뭐 삼각형이 쉬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각형이 앞으로 미래로 여러분이 디자인을 하고 뭔가를 제작을 할 때 훨씬 도움이 많이 되고 좋은 기반이 닦일 수 있을 거예요. 보자.
그럼 이 학기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를 진행하고 무엇을 배울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밑에 링크를 하나 달아줄 텐데 페이스북 링크로 들어갈 거예요. 그 링크 자체는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들어가는 걸 나름 추천합니다. 이유는 들어가 보면 알아요. 페이스북. 자, 페이스북에 성신여대 디지털 조형 2를 치면 게시물에 여러분 전학기에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의 작품도 있어요. 요것이죠. 디지털 조형이 파이널. 자, 360도 뷰라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번 학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울 것이냐면, 여러분이 이때까지 만들었던 작품들을 전시할 전시장을 만들 거예요. 미술관을 만들 거예요. 자,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거의 99%가 첫 번째를 선택해요. 가상의 공간을 만든다. 두 번째, 실제로 있는 미술관을 만든다. 두 개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가상의 미술관을 만들게 되면 좋은 점은 여러분의 작품에 최대한 맞게 여러분이 원하는 미술관을 만들 수가 있어요. 다만 그만큼 좋은 만큼 나쁜 점도 커요. 나쁜 점은 어디에 무엇이 있는가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없어요. 첫 번째, 전등의 스위치는 어디 있을 것인가? 전선 코드는 어디다 꼽아야 될 것인가? 조명은 어디 붙어 있고 어떤 조명과 어떤 색깔을 쓸 것인가? 창문이 있었겠지. 창문의 프레임도 여러분 공부해야 돼요. 저기 창문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 창문 그리는 것이 아니라 창문 프레임과 프레임이 있으면 창문 여달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잠금쇠도 있어야 되겠죠. 여달을 수 있는 레일도 있어야 될 테고. 여러분이 어느 공간에 여러분 작품을 놓을지 모르겠지만 그 공간을 여러분이 디자인해야 되는 하나의 큰 프로세스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있는 미술관을 그대로는 힘들지언정 있는 미술관을 최대한 활용해서 여러분의 미술관을 제작을 한다 했을 시에는 좋은 점은 이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벽과 바닥과 벽과 그죠? 벽은 많으니까. 그리고 어디에 콘센트가 있는지, 어디에 스위치가 있는지, 어디에 화장실이 있는지, 어떻게 창문이 연결되어 있고 창문은 어떤 형식으로 열고 닫을 수가 있는지, 혹은 고정형인지, 벤치가 어디에 있는지, 입구에 표는 어디서 하는지, 모든 것이 그곳에 정보가 있습니다.
나쁜 점은 여러분의 작품이 그 공간에 딱 맞기라는 힘들어요. 그 점은 생각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만들었던 작품들, 한 사람의 학생으로서 전시관 하나를 채울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공간을 여러분의 공간으로 지정을 해서 그 공간을 꾸며야 되는데, 이미 있는 공간 자체를 쓰게 되면은 여러분 작품과 미술관의 매칭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이 미술관 저 미술관을 직접 갈 수는 없겠죠. 이렇게 돌아보고 웹사이트를 통해서든 사진들을 통해서든 돌아다닐 때 그 시간 어차피 뭐 1이나 2나 이렇게 그 시간이 더 나쁘진 않겠다. 그 둘은 그 정도의 정보 모으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마지막 작품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그 미술관을 디자인해 올 시에 그걸 보고 계속 물어볼 거예요. 그래, 그러면 여기 온 미술관에 온 사람들은 화장실 이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미술관에 온 사람들은 어떻게 열고 들어올 것이냐, 어디서 표를 사고 들어올 것이냐, 그럼 미술관에서 구경하다 지친 사람들은 앉아있을 곳은 어디 있을까, 혹은 해가 어디서 들어오느냐. 자, 이 해가 들어오는데 이 창문에 방, 향은 어디냐, 앞에 건물은 있나 없나, 마루냐, 이런 거 전부 다 물어보게 될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뭔가 미술관을 저기서 가져왔을 시에도 그 미술관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정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창문이 있고 빛이 들어오는데 그 빛은 여름과 겨울과 그 낮과 어느 시간에 이런 빛이 들어올 것인가. 자, 천장에 뚫려 있는 창문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시에 대략적으로 정오에는 수직으로 빛이 떨어지겠죠. 아침 해가 이쪽에서 뜬다면 해가 처음엔 없다가 고즈넉하게 푸르스름하다가 어느 순간 해의 높이가 창문보다 높이 올라가게 됐을 때 벽에서부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바닥으로 향하고 또 해가 지면서 해의 높이가 건물보다 내려가기 바로 직전까지는 계속 태양의 위치가 올라가겠죠.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물어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수정해 나가고 점점 완성해 나가면 됩니다.
이미 여러 번 봤을 수도 있겠지만 첫 작품을 보게 되면 자 360도가 돼요. AR이죠. 자 벤치도 있고 학생 이름과 가운데 했던 작품도 있고요. 위에 조명 그리고 작품 설명 같은 게 나와 있어요. 이 학생 작품은 가운데 걸려있는 이 투명한 커튼이 작품이었어요. 자 보면 여기 뒤에 빨간색 커튼 문, 이게 좀 눈에 띄죠. 이런 것들 조심하면 돼요. 자 두 번째, 이 두 번째 학생의 작품은 커튼처럼 이렇게 컬브가 있는 것, 프레임에 들어간 액자가 작품이었습니다. 액자를 비춰주는 빛들, 조명들이 다 준비되어 있고요. 자 여기 사람이 있죠. 사람은 이 공간의 크기가 어느 정도 크게 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레퍼런스가 돼요. 자 이곳은 창문이었는데 창문이 없어요. 자 다음, 이 공간은 벽돌로 둘러싸인 하나의 큰 길다란 공간이고, 작품 자체는 여기 안쪽에 손으로 받치고 있는 하트예요.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철문이 있고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철문에 열쇠 들어가는 곳, 나사 박히는 곳까지 다 표현해 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이 벽돌도 다 쌓았겠죠. 자,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거의 유일하게 천장이 있습니다. 조명이 있고 창문들이 있고, 아무래도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3주 정도는 렌더링에만 달려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오랜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렌더링을 도와주게 될 텐데, 초반에 여러분이 잘 만들어야 돼요. 공간 안에는 탁자도 있고 의자도 있고 램프도 있고 조명, 스위치, 모든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빠지게 되면 디테일이 빠지기 때문에 작품을 관람 시에 뭐가 없어지는 거죠. 사람으로 치면은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 작품이 하나 있다는 건 사람은 그냥 알몸에 손에 컵 하나 들고 있는 거와 비슷해요. 그 사람도 아무리 컵이 중요하다지만 사람도 머리카락도 붙여보고 옷도 입혀보고, 이걸 이 내 작품을 표현하기 위한 것들은 다 소품을 입어놔야 하나의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픽사나 드림웍스도 마찬가지로 초반 작품들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지나가는 행인들은 별로 없죠. 주인공들, 메인 주인공들만 세팅되어 있고 배경에 대한 게 별로 없어요. 그만큼 용량과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랬었어요. 하지만 다음 시즌 다음 편이 나오면서 마블 성 안에 백성들이 늘어나죠. 얼굴들 보면 똑같은 얼굴들이 종종 보여서 찾는 재미도 있지만, 그런 사람 하나하나가 그 컴퓨터의 발전을 보여주기도 해요. 가장 훌륭했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피규어, 너구리, 그리고 단차가 있는 이 갤러리에 유리 표현, 유리에 좀 반사가 좀 심하죠. 창문에
좀 꺾이긴 했지만 그래도 프레임까지 다 되어 있고, 그 렌더링 과정에서 많은 재질이 입혀지고 조명까지 상당히 훌륭하게 잘 들어갔어요. 자, 이 방은 어두운 방에 벽에다 프로젝터를 쏘는 형식의 작품을 표현하는 방이었습니다. 천장에 보면 프로젝터들이 있고 이 프로젝터들에서 벽에다 쏘게 돼요. 갤러리로 내려오는 공간, 그리고 저쪽 문 뒤에는 화장실로 가는 공간입니다. 자, 이 작품도 잘했죠. 여기 검게 보이는 것들은 잘 보면 디테일이 다 있어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그 쓰레기 봉투 같은 느낌, 그러니까 비닐 재질로 벽에서 흘러내려온 걸 표현한다고 그랬을 때 상당히 잘 표현을 했고, 하늘에 보면 조명에 레일이 다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조명이 어떻게 달려 있는지 다 연구하고 잘하는 거죠. 콘센트도 보이고, 어떤 작품 비계라든가 고양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잘 설계해서 만든 케이스입니다. 자, 여기도 벽돌로 만든 하나의 굴 같은 공간인데, 하나의 긴 통로를 지나면 끝에 이 학생이 만들었던 조각품이 있고, 그리고 주위에 초들이 있는 그런 방을 만들었어요. 자, 커다란 미술관 가운데는 돌아가는 유리 계단이 있고, 이 안으로 들어오면 화장실이 있고, 이것저것 배우게 될 텐데 여러분은 약간 이게 보이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 미술관에 필요한 모든 걸 만들게 될 거예요. 하다못해 화장실에 들어가는 세면대, 변기, 문은 어떻게 여다를 것인지 다 생각하고 짓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는 작품 하나만 들어가는 방이었어요. 상당히 많은 바늘이 수가 있는 작품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렌더링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자, 녹아내리는 컨셉으로 만들어 놓은 방이에요. 컨셉 잘 잡고 재밌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거울방, 중간중간 등잔이나 필요한 것들 많이 표현이 되어 있고 많이 노력하고 잘했어요. 자, 여기 보면 저 끝이 메인 작품방이고 그 앞에는 다른 작품들과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까지, 그리고 입구,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아쉬웠던 게 미술관을 들어와서 상당히 뭐랄까 플랜 잘 짰어요. 미술관을 들어와서 안내 데스크를 지나서 방까지 가는 길을 잘 했었는데 마지막에 렌더링 과정에서 아쉬움이 살짝 있었던 작품입니다. 렌더링 위치가 살짝 아쉬웠어요. 좀 더 깊숙이 들어가거나 좀 더 잘 보이는 곳에서 렌즈 360도를 돌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아쉽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텍스처라고 해서 벽에 문양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넣어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어요. 다만 그래도 들어가야 되는 램프라든가 상이라든가 의자 같은 게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고 재밌게 느껴보고, 여러분은 어떤 공간을 만들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왜냐? 이게 숙제입니다. 이번 이 과제는 중간고사까지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숙제가 될 거예요. 중간고사에서는 여러분은 발표를 합니다. 내 미술관은 이렇게 생겼다. 내 작품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나오는 곳까지. 동선은 이렇다. 표는 어디서 산다. 뭐 중간에 쉴 수 있는 공간은 있다. 카페를 겸용하고 있다면
카페에 여기 앉아서 내 작품을 볼 수 있다. 자, 조명은 무슨 색이다. 여러분은 미술관의 관장이 돼서 여러분의 작품을 코디네이터하고 다른 친구들한테, 다른 학생들한테 그것을 프레젠테이션 하게 될 거예요. 저번 학기에서도 가장 재밌는 시간이기도 했었고, 물론 선생님 입장에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제 과제를 발표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죠. 자, 이번 수업 같은 경우는 다른 학과 수업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번 수업에서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빼내야 되는 건 없습니다. 프린트를 해온다든가, 말 그대로 중간고사, 아까 말했던 것처럼 중간 시험 자체가 중간 평가에서 보여준 데 무슨 판넬에 우드하게 붙여온다든가 그런 건 없어요. 전부 다 여러분이 디지털 파일로 만들어서 선생님한테 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선생님이 그걸 갖다가 프로젝션으로 켰을 때 그걸 바라보면서 친구들한테 설명을 하겠죠. 간혹 사진만 탁탁 던져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점수 못 받아요. 폼을 잘 만들고 여러분이 손으로 스케치를 하든 아니면 컴퓨터로 그리든 깔끔하게 잘 정리해서, 여러분 미대 학생이에요. 프레젠테이션 중요합니다. 이쁘게 잘 포장해서 선생님한테 줄 거예요. 선생님 그걸 보고 수고했네, 잘했네, 프로페셔널이야, 이런 정도면 바로 취직해도 되겠다. 혼자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의 작품을 보고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발표를 할지 듣게 될 거예요. 정말 아쉬운 점은 저번 학기 같은 경우는 매 수업마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점에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횡재한 거고 제 입장에서 많이 아쉬워요. 여러분은 아티스트예요. 작가고. 여러분은 웅변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멋지게 미사여구를 붙여서 설명하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적어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작품을 상대방한테 이해시켜 줄 만큼의 웅변술은 필요합니다. 목소리 크기, 딕션, 선생님은 별로 안 좋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딕션, 그리고 숨 고르기, 이 세 가지, 그리고 아이 컨택팅 마지막에 첫 번째자 마지막 아이 컨택팅인데, 이런 것들 여러분이 잘 하게 되면 좋은 점수 받고 기말까지 가는 겁니다. 이 숙제는, 과제는 중간평가가 파이널이겠지만 중간중간도 과제를 평가할 거예요. 다음 주까지의 과제는 무엇이냐? 레퍼런스 수집입니다. 뭐라고? 레퍼런스 수집입니다. 딕션이 안 좋아요. 레퍼런스 수집입니다. 자, 어떤 레퍼런스를 수집하느냐? 미술관에 들어가는 거, 벽, 노출벽이다, 콘크리트 노출벽이다, 벽지가 있다, 타일을 붙였다, 바닥 노출이 되었다, 타일이 있다, 바닥재가 깔려있다, 나무다, 문 재질, 통유리다, 조그만 창문이 있는 유리다, 미닫이다, 여닫이다, 위에 조명, 어떤 조명을 썼느냐, 핀 조명 혹은 전체 조명, 색깔은 흰색, 노란색, 물론 다른 색깔의 조명이 있겠지만 이 두 가지가 가장 커요. 길다란 조명을 썼느냐, 동그란 조명을 썼느냐, 천장에 박혀 있는 것이냐 아니면 레이를 따라서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이냐. 자, 작품 중에 디지털 매체가 필요해서 전기 코드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혹은 키네틱 아트라든가. 그럼 그 사람들 전기는 어디다 꼽아줄 것인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은 다 수집을 할 거예요. 자, 집에 있는 것들. 자, 집에도 콘센트 스위치 있죠. 이런 걸 조사해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미술관에 가장 어울리는 걸 찾아오는 거예요. 물론 이럴 수 있어요. 내 작품은 상당히 럭셔리하고 아름답고 고귀하기 때문에 다 금색으로 할 거예요. 스위치도 금이고 조명도 금이고 모두 금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디자인을 찾아보고 하되 미술관은 절대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작품이 주인공이에요. 그럼 아까부터 말하는 여러분의 작품이란데 어떤 작품을 말하느냐? 여러분이 이제껏 학교에 와서 만들었던 작품들이 있어요. 그것을 3D로 구현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 피규어를 만들었어. 그러면 그 피규어를 만들 거예요. 주먹만한 사람이었다. 이만한 사이즈에 6인치 정도의 사이즈의 인형을 만들었다. 그럼 이것을 여러분이 3D로 만들 거예요. 만들고 나면 직접 만든 건 6인치였지만 원래 내가 돈과 시간이 충분하였다면 난 이걸 갖다 진짜 사람보다 혹은 사람보다 더 크게 만들고 싶었어. 그럼 디지털 세상에선 여러분 마음껏 늘리면 됩니다. 거기까지는 허용이에요. 다만 디테일 같은 경우는 손으로 만드는 건 되게 디테일한데 두리뭉실하게 갖다 놓은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서 팔다리 다 있어. 근데 하나의 기둥을 만들어 놓고 저게 제 작품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혹은 여러분이 서양화를 했다. 동양화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액자 프레임에 들어가 있으면 그 프레임을 다 만들 거예요. 어떤 프레임이 나는지 또 그거에 어떤 빛이 좋은지. 프레임도 쉽지는 않습니다. 프레임 유리를 무광으로 할지 유광으로 할지 여러 가지 여러분이 생각할 게 상당히 많아요. 자, 첫 번째 수업은 뭐다? 첫 번째 과제는 뭐다? 레퍼런스 수집입니다. 여러분이 만들었던 과제들, 작품들 둘러보고 뭘 만들고 싶은지 그리고 여러분이 만들고 싶어하는 미술관에 있는 레퍼런스를 수집하는 거예요. 자, 그걸 나한테 어떻게 제출을 하느냐? 우선 첫 번째 무작정적으로 이것저것 모으는 거기 때문에 포토샵이나 하다못해 한글 PDF 파일이나 생각하면 약 A3 사이즈의 사진들을 배열해서 보세요. 약 4분의 1에는 여러분의 작품 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앞에, 정면, 아래, 뒤에. 나머지 4분의 3에는 순서에는 상관없이 미술관에 넣고 싶어하는 모든 자재들, 조명, 문, 손잡이, 혹시 문을 달 수 있는 문을 벽에다 달 수 있는 나사, 이런 모든 것을 다 조사해서 다 올려놓으세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제출하면 됩니다. 어디로? 말하다 죽을 것 같아.
자,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좀만 더 참아요. 여러분이 지금 프로그램을 다 깔았다면은 예습할 게 있어요. 어떤 것을 예습하느냐? 화면에 탄탄탄탄 창이 있습니다. 이 창은 마야와 3ds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여러분한테 두 개를 동시에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이 도면은 탑 뷰, 프론트 뷰, 사이드 뷰, 레프트나 라이트 되겠죠. 레프트나 라이트 같은 경우는 좌우가 똑같은 걸 할 땐 크게 상관은 없지만 건물이나 아니면 제품 같은 거 디자인할 시에는 왔다 갔다 해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퍼스펙티브, 원근을 이용한 뷰가 있어요. 이 네 개의 뷰에 여러분이 친해져야 됩니다. 친근해져야 돼요. 마야랑 3D 맥스가 이 점이 가장 헷갈려고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선생님은 이 화면을 확대하고 다시 4개로 분할을 하고 한 화면으로 확대했다가 다시 4개의 화면으로 분해하는 키가 달라요. 그 키를 밝혀내고 손에 익혀서 직접 선생님과 대면할 때는 날아다녀야 돼요. 자, 이 키를 선생님이 가르쳐 줄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앞으로 수업을 계속 진행하게 될 건데, 여러분들은 이 선생님한테 무엇을 배워야 하냐면은 책에서, 학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미대생이고 선생님은 미대를 졸업하고 업계에 있다가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여러분한테 나의 노하우를 가르치러 이 학교로 온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배워야 되냐? 김준기라고 하는 사람의 노하우를 배워야 합니다. 기술이나 어디에 맞춰진 수업들 보자. 하나의 자격증이 있어요. 콕 집어서 뭐라 말하기에는 비하 발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습니다. 여러분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학원을 다녀요. 그럼 그 학원에서 뭘 가르쳐 주냐? 답을 가르쳐 줘요. 이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하세요. 저 문제가 나오면 저렇게 하세요. 자, 그 학생이 자격증을 땁니다. 회사든 어디든 업체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돼요. 그럼 그 학생이 가서 할 수 있는 일은 상관한테 혼나는 일밖에 없습니다. 자, 3D 업계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참 자격증이 많은데 3D도 건축 쪽으로 자격증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다 도움이 되니까 하겠죠. 여러분이 들어가서 배워요. 맥스를 배우든 마이어 과정을 배워요. 근데 있는 그대로 무작정 배우는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이 예전에 학원 다녔을 때가 97년도 강남역에 있는 학원을 다녔었어요. 뭐를 배우느냐? 그냥 처음에는 선을 그리고 로테이션을 시켜서 컵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배우냐? 선 따는 걸 배우죠. 컵을 만들어요. 이걸 배우고 사회 나가면 무엇을 하느냐?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음은 무엇을 배우냐면은 조금 고급방 가게 되면 귀를 만듭니다. 3D 업종 쪽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귀를 만들 줄 알면 모든 걸 다 만들 줄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스트럭처가 어렵습니다. 귀는. 그래서 귀를 만들게 했어요. 사람들 만들고 해야 되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 이 귀를 만들려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막상 가르치고 보니까 배운 사람들은 귀밖에 만들 줄을 모르게 돼요. 응용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선생님은 그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노하우를 섞어서 여러분들 가르칠 거예요. 물론 필수적인 것들은 가르쳐줘요. 여러분이 써야 되니까. 자, 칼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뭔가 요리를 하기 위해 칼을 들어서 뭔가 썼는데 칼날이 날카롭다는 지식이 없어요. 손잡이를 잡아야 된다는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칼을 갖다 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지 하고 이렇게 집을 수가 있겠죠. 마치 어린아이가 칼을 잡는 것처럼. 선생님은 그걸 방지할 정도만 가르쳐줄 거예요. 자, 손잡이는 여기고 이렇게 쓰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을 가르쳐줄 것이냐? 내가 그 칼을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가르쳐줄 거예요. 절대 여러분의 칼은 음식을 써는 도구야. 위에서 아래로 찍어, 썰어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닌 내가 칼을 써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잡는 게 편하고 용이하고 뭐 긴 시간 사용해도 몸에 부담이 없고 또 이런 식으로 손목을 사용하니까 좀 더 빠르게 과일을 혹은 야채를 썰 수가 있었어를 여러분들 가르쳐주게 될 것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여러분들 숙지하라고 말해준 것들 화면을 크게 키우고 다시 4분할을 만들고 키우고 4분할을 만드는 것 자체를 선생님이 학교에서 1시간씩 잡아먹어서 가르치다 보면은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게 상당히 적어져요. 그래서 오늘부터 해야 될 훈련은 무엇이냐? 나라는 답안지를 여러분이 열어보는 거예요. 나라는 문제집을 여러분이 풀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씩 해나가면서. 절대적으로 선생님이 자 4분할은 무슨 키를 누릅니다. 자 혹은 여러분이 뭔가를 만들었어요. 1번은 각지게 나오고 3번을 눌러시는 그게 둥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런 기초적인 가르치다 보면은 여러분이 오히려 이 학교 들어와서 대학까지 들어와서 여러분이 미술을 어느 정도 이 3D를 이용해서 취업이라든가 혹은 여러분의 작품 세계를 넓혀가야 되는 이 시점에서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어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 되고 이 수업을 통해서 그걸 깨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 방식도 많이 다를 거예요. 초반에는 물론 헤맬 수 있고 그렇다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주거나 하진 않습니다. 다 대답해주고 어떻게 하고 해요. 이 선생님은 그게 선생님이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해야 할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믿고 따라와 줬으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화면이 켰어요. 화면을 켰어. 그럼 이제 회색, 어두운 회색의 화면들이 있고 너무 많은 영어들이 사방팔방에 있어요. 그런 것들을 싹 다 무시하고 여러분이 노력해야 되는 거는 왼손의 움직임이에요.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커서가 어떤 걸 선택하는 커서가 되는지, 그냥 선택하는 게 되는지, 움직일 수 있는 커서가 되는지, 혹은 몇 번을 눌렀을 때 내가 보고 있는 화면이 오고 가는지, 이런 기본적인 툴은 여러분이 연습해주면 좋습니다. 유튜브나 혹은 되게 심플한 책들, 인터넷을 찾아보더라도 그 정도는 다 나와요. 오히려 선생님이 여러분들 물어봤을 때 선생님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의 손가락이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선생님이 자 프론트 켜봐 그랬을 때 여러분도 모르게 프론트가 켜져 있을 정도로 손가락이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게임하듯이. 선생님은 이 3D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만들고 싶은 걸 다 만들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한테 했던 작품들 혹은 작업들, 또 여러분 때 선생님 여러분 나이 때 했던 것들을 보여줄 건데 저번 학기에 보여줘 보니까 아무 영감 못 받더라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여줘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겨요. 초반에는 기초적인 것들로, 그리고 선생님의 노하우들로 열심히 선생님 말하고 열심히 듣고, 그 열심히 여러분 꿈을 키우고 레퍼런스 수집하면서 우선은 다음 주까지는 이렇게 견뎌봅시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만들고 하는 것들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툴이 익숙하지가 않고 어렵게 느껴질 뿐입니다. 여러분이 익숙해져야 되는 거는 4분할 화면, 탑 뷰, 사이드 뷰, 프론트 뷰, 그 다음에 퍼스펙티브 뷰. 요 4개의 위치는 여러분의 설정에 따라 바꿀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툴에 여러분이 익숙해지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이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그 뷰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에요. 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예전부터 블루프린트 손으로 글씨에도 그 순서대로 그렸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익숙해져서 작업하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이 도면을 읽는 능력도 키워지고, 도면이 되게 중요한 건축회사 같은 데가 있어요. 디자인,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갔을 때 바로 투입될 수가 있어요. 크게 어렵지 않게. 영화사에서는 크게 필요는 없지요. 크게 필요 없어요. 여러분한테 맞춰서 사용하면 되는데, 그래도 기본 툴을 맞춰놔야 나중에 클라이언트 혹은 보스와의 대화에서 쉽게 설명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숙제 요약해 볼게요. 자신이 만들었던 작품 중에 하나를 픽한다. 혹은 여러 개가 돼도 돼요. 하지만 적어도 한 개는 픽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작품을 위한 미술관을 만드실 건데 거기에 맞는 레퍼런스를 모아와라. 미술관 전경이 될 수도 있고 아까 말했던 모든 조그만 디테일들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색깔 차트가 될 수도 있어요. 어디에? 약 A3 사이즈 같은 곳에 선생님한테 제출하게 되면 좋아요. 가장 좋은 건 JPEG 파일이고 PDF나 한글 파일도 받습니다. 선생님은 JPEG 좋아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연습해야 되는 것들 4개의 화면 그리고 하나의 화면을 커지게 했다가 다시 4개의 화면으로 쪼개는 그것을 여러분의 왼손이 숙지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세요. 이 정도가 되면은 나중에 선생님하고 같이 무엇인가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상당한 스피드가 생길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화면은 4개를 줬는데 4개 다 똑같은 화면을 보고 있어. 다 똑같은 퍼스펙티브야. 다 똑같이 돌려버렸어. 그거 다 탑뷰야. 차라리 크게 놓고 보면 되는데 그 조그만 걸 보면서 작업을 하게 돼요. 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수업에 대해서 여러분이 솔직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견이 있으면 이메일이나 혹은 영상의 댓글이라도 달아주면 좋아요. 선생님 그 댓글을 보고 혹은 이메일을 보고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딕션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이미 몇몇 학생들이 자막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어요. 네, 자막 작업을 해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 자막 작업 벌써 이렇게 떨리잖아요. 자막 작업 같은 경우는 정말 필요한 것들과 중요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할게요. 문제는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 쪽에서죠. 하여튼 노력하고 나아지는 노력하는 선생님이 될 테니까 여러분도 숙제 같은 경우 이 과제를 열심히 해주세요. 그래서 본격적인 수업이 들어갔을 시에 아무래도 힘든 와중 중에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스피드가 나야 돼요. 그 과정을 여러분이 잘 이겨냈으면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